최근 은 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은 가격 폭락, 연이은 거래소 별 증거금 인상, 그리고 인위적 가격 하락 유도 등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그냥 뉴스 조각 같지만 이걸 하나로 엮어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백오데이션, 증거금 인상, 플래시 크래시 복잡한 용어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흐름을 놓치기 쉬운데요. 오늘은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지금 은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종이은과 실물은이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은 가격을 22%나 끌어내린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서류상에 은을 시장에 마구 쏟아부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현실 세계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거래소의 은 재고는 2월 5일 하루 만에 1,782kg이 빠져나갔고 상하이 금거래소의 주간 재고도 11,295kg이 감소했습니다. 실물 은이 매일 고갈되고 있었던 거죠. 금융시장에서는 가격이 폭락을 하는데 실제 창고에서는 은을 구하지 못해 난리가 난 상황.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하락의 성격입니다. 시장 분석에 따르면 이번 급락은 가격이 내려서 팔렸다기보다 팔아서 가격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가 무너졌다는 구조적 딜레버리징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연 발생적인 매도가 아니라 집중된 공매도 압력과 거래소 증거금 변화,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인위적인 주가 가격 하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불일치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지는 지표가 코맥스의 실물 인도 요청 비율입니다. 보통 선물 거래는 만기가 되면 현금으로 전액 차액만 하고 정산하고 끝냅니다. 실제로 은덩어리를 배달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전체 계약의 1에서 3% 정도에 불과했죠. 그런데 지금 이 수치가 45에서 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가진 사람 절반 이상이 돈은 필요 없으니 무조건 실물 은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더 이상 서류상의 약속이나 컴퓨터 화면의 숫자를 믿지 않겠다는 강력한 불시민 투표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종이 시장에서 가격을 흔들어도 나는 진짜 은을 손에 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이 현상은 단순한 투자 수율을 넘어서 산업계의 절박함과 직결됩니다. 태양광 패널 수요만 해도 앞으로 몇 년 안에 연간 은 공급량의 20% 가까이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공장을 돌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현실적 수요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나 미사일은 종이은으로 만들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함은 백오데이션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통 미래 물건값이 더 비싼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맥스 은선물 가격이 런던 현물보다 약 0.65달러나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코로나 때 마스크 사재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당장 오늘 마스크를 사려고 내일 받을 마스크보다 웃돈을 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은시장이 바로 딱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건 이 백오데이션이 단순한 가격 하락 신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변동성이 커진 상태에서 백오데이션이 동반이 되면 이건 시장 기능 자체가 경직되고 있다는 스트레스 신호로 봐야 합니다. 현물과 선물을 연결하는 고리의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시장이 비명을 지르자 CM이 시카고 상업거래소도 움직였습니다. 단 10일 만에 3번이나 증거금을 인상한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CME 공지를 보면 2026년 2월 6일 장마감 후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로 은선물 유지 증거금이 20% 인상이 됐고 금선물도 11%나 인상이 됐습니다. 보통 증거금이 오르면 상승장이 끝났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걸 3단계로 분석해서 봐야 됩니다. 1단계는 과속방지턱입니다. 레버리지를 쓴 투자자들이 강제 청산당하면서 가격이 요동칩니다. 증거금 부담이 올라가면 자금력이 약한 매수 포지션은 유지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가격이 흔들리는 순간 마진콜과 강제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이게 바로 가격이 내려갈수록 포지션이 더 빠르게 정리되는 그 자기 강화적 하락 메커니즘입니다. 현 국면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단계로는 안정화 단계입니다. 무리한 계약들이 정리되면서 미결제 약정이 축소되고 시장에 강한 손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분해집니다. 현재는 이 안정화 단계 초기 진입 가능성도 점쳐 볼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추세 재개입니다. 거품이 빠진 건강한 상태에서 실물 수요를 바탕으로 한 상승 추세가 다시 시작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거래소가 증거금을 올리는 건 가격이 통제를 벗어나려 할 때이지 추세가 끝났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증거금 인상은 레버리지를 벌하고 인내심을 보상하고 리셋 후에 추세를 더 강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을 끝내는 게 아니라 정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복잡한 전쟁의 결정적 퍼즐은 상하이 선물거래소의 공식 공지에서도 나왔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공지문은 2026년 2월 5일자 2026 37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6조의 실질 지배관계 계좌근이 관련 계약에서 일일 개장, 즉 포지션 개설 거래량 한도를 초과해서 거래소 처리 기준에 도달했으며 비정상 거래행위 관리조치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해당 고객에 신규 포지션 개시를 제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들이 바로 단 한 번에 오전 세션에서 6억 7,400만 온스의 종이은을 쏟아부어 시장을 패닉 상태로 만든 공매도 공격의 주체입니다. 참고로 이 물량은 전 세계 연간 광산 생산량 8억 5천만 온스의 80%가 넘는 규모입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은을 서류상으로만 팔아치운 것이죠. 시장에서는 선물의 재앙으로 불리우는 비한 시민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중차의 선물, 중차의 선물이 상하이 거래소에서 공매도 포지션을 빠르게 확대했으며 1월 30일 날 약 3만 계약, 은 450에서 480톤 규모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원천 데이터로 재검증이 필요하지만 거래소가 직접 나서서 계정권을 특정하고 신규 매수를 제한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핵심입니다. 이제 규제 당국이 이들의 손발을 묶기 시작한 겁니다. 인위적인 가격 누르기가 한계에 부딪혔음을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옵션 시장의 신호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차트를 보시면 파란 선이 SLV 옵션 변동성 지수이고 보라색 선이 SLV ETF입니다. SLV 옵션 변동성 지수가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을 했는데 이 지지선은 지난 11월 말 이후 변동성이 조정될 때마다 계속 지켜왔던 핵심 라인입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보면 변동성이 상승할 때 SLV도 함께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보통 변동성이 올라가면 공포심과 함께 가격이 빠지는 게 일반적인데 은처럼 공매도 청산과 해치 수요가 섞인 자산은 다릅니다. 변동성 상승이 오히려 위쪽으로의 폭발, 즉 가격 반등과 결합되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은 가격이 변동성을 끌어내며 안정화될 것인가? 아니면 변동성이 은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인가? 이 두 갈래의 경로가 현재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시장 조작이 실시간으로 폭로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앞서 설명한 증거금 인상 3단계를 현재에 대입을 하면 우리는 그 1단계 과속방지턱의 한복판에 서 있거나 이를 지나서 2단계 안전화 국면 초입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이 함정에서 벗어나서 실물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래소가 증거금을 올리는 건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을 흔드는 것이지 은 자체의 가치를 깎는 게 아닙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는 줄이고 실물 은이나 실물 기반 자산으로 포지션을 이동해서 변동성을 견딜 체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정화 국면을 매수 타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폭락하는 칼날을 억지로 잡기보다 증거금 인상 여파가 정리되고 미결제 약정이 축소되면서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는 2단계 국면이 분할 매수의 적기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시장이 레버리지를 정리하는 과정을 지켜본 후에 진입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산업적 공급 부족이라는 큰 그림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투기 세력은 도망가도 은이 꼭 필요한 기업들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태양광, AI, 방위산업. 이들의 수요는 구조적이고 불가역적입니다. 지금의 변동성은 상승장의 끝이 아니라 엔진이 너무 뜨거워서 잠시 식히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할 세 가지 핵심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지션 집중도입니다. 거래소 조치 이후에도 특정 계정군의 공매도 포지션이 다시 확대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 재확대된다면 또 한 차례 변동성이 올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미결제 약정 동향입니다. 증거금 부담 아래서 미결제 약정이 축소되면 레버리지 정리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이고 가격 반등과 함께 미결제 잔고가 다시 증가하면 새로운 레버리지가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백오데이션과 변동성이 동시에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백오데이션이 더 심해지면서 변동성까지 동반 상승하면 시장 스트레스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반대로 스프레드가 정상화되고 변동성이 하락을 한다면 이번 급락이 포지션 정리에 일회성 충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이나 종이 시장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실물 수요라는 은 시장의 구조적 상승 동력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그 실체가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시장의 소음인 공매도 공격과 증거금 뉴스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시장의 진짜 신호인 실물 고갈, 백오데이션, 100% 실물 인도 요청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관건은 이 하락이 펀더멘탈 때문인지 포지션 때문인지를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는 포지션 요인이 가격을 선도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실물 수요가 멈추지 않고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진짜 은을 요구한다면 언젠가 이 모든 종이 계약을 이행할 실물 은이 정말로 동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과연 그때 시장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